배아제입니다. 오늘은 제 차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10만 킬로 넘은 제네시스는 괜찮을까? 현 14만 킬로에 육박한 제 차량 관련해서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 차량은 10만 킬로 넘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금 14만 킬로, 지금 13만 9,880 킬로 정도 된 것 같아요. 원격 시동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링크 가입은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하시고, 블루링크나 유보 시스템은 되도록이면 가입을 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동 켜기. 저는 지문 인식을 해놔가지고 지문이 뜹니다. 네, 시동이 바로 켜지고요. 시동 소리는 그냥 뭐 그렇습니다. 13만 4만 정도 됐기 때문에. 공조 같은 경우도 좀 강하게 바람을 많이 나게끔 해놨고요. 온도 조절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최고로 이렇게 제일 위로 이렇게 올릴 수 있고요, 내릴 수 있고, 온도 조절도까지는 되고, 대신에 제 차 기준으로는 핸들 이 히팅을 켜놓으면 핸들 히팅이 켜진 상태에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는 된다라는 점 조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광빨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중고로 구매해서 제가 약 한 5만 킬로 정도 타고 지금까지 엔진오일만 교체하고 추가로 교체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무상으로 교체한 보증 기간 내에 5년에서 10만 킬로까지 거의 모든 부품에 대한 보증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소모품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사고로 인한 게 아니라 이 자체적으로 고장이 나거나 뭐 교체가 필요한 부품에 있어서는 5년에 10만 킬로까지는 제네시스는 해줍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한 거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제가 9만 킬로에 가져와서 10만 킬로까지 현대자동차 사업소에서 정말 많이 들락날락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교체한 것들은 프로펠러 샤프트 2회에서 3회, 한 총 3회 정도 교체한 것 같고요. 머플러 부식으로 인해서 교체를 했고, 그리고 앞 전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교체했고요. 조수석 사이드 밀러 소음 때문에 교체를 했고요. 본넷 쇼바 그 부식 때문에 교체를 했고, 기어봉도 여기 기어봉 요게 좀 딸깍딸깍 소리가 나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이 딱딱딱 소리가 나서 그것 때문에 교체를 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막 눈에 보이는 뭐 고장이나 뭐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로수가 보이실까요? 13만 9,890이네요. 그래서 이제 110km 정도만 더 타면 이제 정말 많이 탔습니다. 많이 탔어.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느끼는 불편한 사항이나 고장 부분 같은 부분은 핸들 돌릴 때, 이게 조속에서 핸들 돌릴 때 이 안에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뭔가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게 또 10만 킬로 넘어서 소리가 나서 제가 어떻게 손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불만사항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불만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하체에서 찌그덕 소리가 이제 조금씩은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체를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렁크 쇼바가 올라가질 않아요. 트렁크 쇼바가 예를 들어 이제 열면 뒤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저 사이드 쪽으로 해서 이 뒤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쇼바가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쇼바를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드 밀러, 저쪽 사이드 밀러가 이쪽 이 좌측에 있는 사이드 밀러가 접으면 뭔가 좀 움직이는 게, 소리가 타카탁 하고 났었는데 오늘은 안 나네요.
자식이 촬영하는 걸 아는 건가? 그게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요 정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 제가 볼 때는 받았을 때 컨디션과 비슷한 느낌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주행 질감이나 승차감 모두 만족을 하고, 연비 같은 경우는 가솔린 연비는 좋지 않아서 제가 개조를 했죠. 개조를 했고, 개조한 게이지는 여기 이렇게 프린스라는 게이지가 있죠. 가솔린은 가솔린 게이지 그대로 갑니다. 그새 한 칸이 또 달았네요. 조만간 주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행시에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제가 지금 희망하는 부분은 점화 플러그 코일, 배선, 그리고 미션 오일, 그리고 미션 오일 팬 및 관련 부품 순환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퍼런셜 오일이라고 하나요? 그 대우 오일이라고 하죠. 사륜구동이나 이륜구동이 있는 그 대우 안에 있는 오일을 교환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사업소를 다녀왔어요. 오늘자로 사업소를 다녀왔는데, 사업소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날짜 12월 12일 네, 주행거리 제네시스 DH 이렇게 있죠. 네, 요렇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일단 미션 오일하고 대우 오일도 그냥 반영구적으로 쓰셔도 된다고는 하는데 이걸 써야 될지 교체를 해야 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미션 오일하고 대우 오일은 교체를 안 해도 된다고 하시니까 일단 좀 더 볼까, 20만까지 한번 타볼까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특히 이제 이 제네시스 DH나 G80을 중고차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14만 킬로 정도 탄 이 차, 대형차의 느낌은 어떨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져왔을 때랑 뭐 크게 별다를 건 없어요. 하체 소음이 약간 올라온다라는 그런 느낌 제외하고는 이 핸들에서 보이는 진동이라든지 혹은 실내의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많이 만족을 합니다. 프리미엄 옵션 정도 사시면 뭐 이런 그 메모리 시트라든지 혹은 저 앞에 허드가 보이실까요? 허드가? 네, 허드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다이얼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괜찮다라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들어가 있는 옵션 등이 좀 다르고요. 내비게이션이 이 9.2인치, 그리고 일반 그 모던 등급에서는 이거보다 인치가 더 작은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뭐 제가 볼 때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신다고 한다면은 이 9.2인치보다는 그 모던 등급에서는 또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한번 제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안드로이드 오토가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저는 그 실내 색깔을 좀 밝은 색깔로 해서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러 썬루프는 없는 차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뒤에 그 전동 커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전동 커튼이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라이트가 너무 밝은 차들 혹은 라이트 자체 조사각이 좀 높은 차들 같은 경우에 저걸 좀 올리고 운전을 하면 좀 불편함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는 블루링크 이렇게 있어서 그 핸드폰으로 시동을 걸고, 그리고 뭐 이 공조 정도는 조정을 해서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차에는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 그 어댑티브 앞차간 거리 조절해 주는 게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들고요. 차선 유지 보조가 있어서 이 보조 경고입니다. 이걸 누르면은 이 옆에 그 지금 보이시죠? 이게 있으면 이 차선을 넘어가면 핸들 진동이 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버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운전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옵션이 많은 차량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기계적으로 뭐 스틱 운전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스틱 운전은 진짜 제가 총 20년 정도 운전을 했다면 스틱 운전을 한 8년, 9년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너무 지긋지긋하게 하다 보니까 스틱 운전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40대가 된 제가 스틱 운전을 요즘에 조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재밌게.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발이 하나 더 있죠. 브레이크, 엑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눌러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브레이크 밟다가 크러치를 땜과 동시에 브레이크를 떼고 악셀레이터를
이렇게 밟아야 차가 나가는 이 기어, 그런 재미의 운전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해서 여러분들이 이 14만 킬로 탄 차의 그 컨디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정도냐면 엔진 소음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밖에서는 제가 볼 때는 DH 같은 경우는 좀 시끄럽습니다. 실내에서는 이 차체 소음이 실내까지 들어오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유리가 이중접합도 아닌데, 이중접합이 아니란 말이죠. 이중접합이 아닌데도 이 차문 두께가 두껍잖아요.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두꺼울수록 이 철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튼튼하다라고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 뒷문은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이게 이제 뭐 가볍다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두께가 두꺼울수록 저는 좋다라고 인지하고 있긴 한데 마음에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밑에 요놈이 버튼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여기 시트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올라옵니다. 네, 이렇게 올라오고, 이것도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움직이고, 이렇게 좌우 위아래. 당연히 뭐 요거는 시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요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너무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또 꼭 떨어지는 거, 요거 요거 재밌더라고요. 먼지 봐. 요게 생각보다 장거리 운전할 때 조금 이 다리의 피로도를 좀 더 잡아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운전석에만 있고 조수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시트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저는 앉은 키가 커서 최대한 내려서 운전을 하는데, 이게 와이프랑 같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 메모리 시트 같은 경우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제 와이프의 시트를 보시면은 제 와이프 2번입니다. 와이프가 이 정도입니다. 이제 1번 완전히 다르죠. 팔이 짧아요, 제가. 그래서 아내랑 이 핸들의 위치도 이렇게 다릅니다. 저는 좀,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 시트가 특히 두 분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필수템으로 넣으셔요. 이걸 꼭 넣으셔서, 이거는 정말 뭐 차 가격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넣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고요. 그리고 제가 DH에서 좋았던 점은 모두 다 원터치입니다. 이게 원터치라서 보시면은, 네, 요거, 그리고 요렇게 뒷좌석도 마찬가지예요. 뒷좌석도 맨 마지막에 내려갈 때 좀 천천히 올라오죠. 그리고 네, 요렇게. 그래서 전 좌석이 원터치이다 보니 조금 편하게 창문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 부분이 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 이건 요즘 차들 다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거리 운행이 많았고, 그리고 10만이 넘은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좀 깔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나름의 이제 고급 세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대에서 좀 힘을 실어서 만든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대형차 중에서, 그리고 10만이 넘은 차량들, 특히 이제 보증 수리가 된 차량을 잘 구매하시면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리고 안락하게,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다는 느낌으로 돌아다니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행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사륜하고 이륜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전륜, 이륜을 저는 많이 몰았고, 이번에 사륜을 처음 몰아봤는데, 다른 뭐 독일차들이나 수입차들의 사륜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국산 제네시스의 사륜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전륜, 이륜하고 운전 질감이 되게 비슷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전혀 못 느끼고, 그냥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안도감으로 운전을 합니다. 해서 저는 이런 차량을 일단 운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뭐 대형차를 좀 고민하거나, 키로수가 10만이 넘었는데 괜찮을까라는 고민이 되거나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은
보증 수리가 잘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정비력이 완전히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구매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82마력에 38토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속에서는 좀 힘이 딸려요. 그런데 이 모드를 바꾸셔서 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고속도로에서 RPM이 조금 확 늡니다. 그래서 좀 더 재미있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뭐 장거리 운행이 많으시고 그리고 이번에 좀 가족차로 한번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추천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